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또 조금 있으면 직장인들 연말 정산 있게 되죠. 연말 정산도 좋고요. 또 부동산 매수에 따른 세금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상속세가 어떤 건지 개념, 그리고 상속 순위 간단히 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상속세가 워낙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법정 상속 순위, 그렇게랑 가장 중요한 상속세 계산 구조 중에 상속 재산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상속 재산가액 중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의제 상속 재산가액하고 추정 상속 재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은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도로 합산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올해 요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제 총 상속 재산에다가 거기 이제 채무나 공과금 제외하고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증여 재산가액이라는 거는 상속인한테는 10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게 있으면은 도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역으로 10년 내에 증여한 게 증여된 있으면 도로 부분. 합산하게 되고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은 5년까지를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돌아가시기 직전 10년 넘은 기간에 한 거는 합산을 안 하고요. 10년 이내 것만 합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미리 재산을 사전에 증여해가지고 이제 상속 재산을 줄이려고. 왜냐하면 이 상속세 계산 구조, 세율 계산 구조가 누진세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분산해서 세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속 재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상속세 신고하실 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은 도로 합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액이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으니까. 5년 전에 증여했던 아파트가 그렇죠. 5년 후에 지금 2억, 3억이 오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오른 가격이 아닌 그 당시 증여한 금액으로 산정을 거기서 한다. 절세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은 사전 증여도 도로 합산은 되지만 이렇게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되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도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이제 증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 10년까지 이제 역으로 조사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자녀 1인당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라 그러면 10년 합쳐서 5천만 원이고요. 10년 동안 5천만 원. 현금, 부동산 모두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5천만 원 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네, 상속세에 그렇습니다. 포함을 네네. 한다. 그럼 그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어도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증여세를 냈으면은 네.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네. 상속세에서 그 전에 냈던 증여세는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네.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에 포함을 시킨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 공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 공제를 좀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상속세 이제 과세가액이 정해지면은 네. 거기서 이제 상속 공제를 빼주면은 이제 세율 적용하는 이제 과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상속 공제는 크게 나눠서 인적 공제랑 물적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보통 인적 공제는 그 기초 공제랑 그 밖의 인적 공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상속할 때는 무조건 기초 공제 2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인적 공제라고 해서 그 미성년자나 연로자, 장애인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합쳐서 그 3억이 안 되면은 기초 공제랑 합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3억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밖에 인적 공제가 이제 네. 3억이 안 되면은 네. 좀 전에 기초 공제 2억하고 그 3억을 합쳐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해 주게 되고요. 5억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존재하면은 그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는 상속 공제가 10억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가 5억이고요. 그 법정 상속분 배우자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까지가 한도인데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그 돌아가신 분하고 공동재산의 형성 기여자이기 때문에 네. 배우자 공제는 많이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가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뭐 법정 상속분까지 배우자가 다 받는다고 했을 때는 30억까지 되니까 30억까지도. 네. 네. 그렇게 해서 3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가. 그럼 자녀들은 1인당 인적 공이 2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기초 공제가 2억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자녀 공제나 뭐 자녀 1인당 5천만 원 있고 그리고 뭐 그 미성년자 공제가 있어서 미성년자도 20세 될 때까지 연당 500 뭐 요런 이제 기타 인적 공제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 다 합쳐서 3억이 안 될 때는 기초 공제랑 합쳐서 무조건 5억까지 해 주니까 그럼 1인당인가요? 아니면 형제들 총? 총 다 해서 총 다 그럽니다. 해서? 예, 상속 재산도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돌아가신 시점의 모든 재산이니까 네. 그 재산을 기초로 해서 총 그렇게 해서 5억에서 10억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받는다 그러면 그 30억까지 35억 그렇게 까지.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는 뭐 거의 상속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웬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만약에 뭐 그 돌아가신 분 재산이 네.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속세 부담은 없는 걸로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럼 3억이 넘게 되면 네. 얼마나 그 달라집니까? 뭐 만약에- 세율이 좀 금액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이제 그거는 그 세율에서 볼 건데요. 네. 그 상속세 세율이 그 좀 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인적 공제랑 또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적 공제라는 거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당되면은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보통 좀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동거주택은 그 같이 사신 분이 만약에 그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네. 그 5억까지 10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배우자가 해당되겠죠. 예. 네. 뭐 지방에서는 5억 네. 아파트가 크게 넘는 네네.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뭐 2, 30억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5억까지만 네, 제공받는 건가요? 5억까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같이 그리고- 살았던 네. 동거주택인데 네네.
오히려 그리고 도시에선 좀 네. 불리하게. 근데 그 초과분은 뭐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네.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 평가할 때 부동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은 그대로 그게 시가가 됩니다. 부동산은 시가보다 좀 낮을 가능성들이 있고 공시지가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그 금융재산 자체가 시가니까 네. 이제 가치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높은 거죠.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이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그 20% 정도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물적 공제라고 하고요. 네. 인적 공제랑 물적 공제 합친 거를 다 빼주면은 그 상속세 과표가 나옵니다. 네. 그 상속세 과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빼준 금액에서 남은 금액에서 1억까지는 10%, 네. 그 1억에서 5억까지는 20%, 또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금액이 네. 커질수록 그렇죠. 그 네.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많나요? 상속세가? 그렇죠. 네. 그래서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으면 5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재산 이렇게 과표 구했을 때 네. 3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30억 넘는 분에 대해서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막 30억이 된다 그러면 네. 5억까지만 공제고 25억에 대해서 30억 초과는 안 돼. 30억 2억이니까 4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한 채만 있다 그래도 지금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제 네, 네.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그럼 상승하다 현금 보니까.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네. 팔아서 그러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네, 건가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세법에서는 그 연부연납이나 그 물납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아파트가 30억짜리다 그러면은 지금 보셨을 때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공제받는다 그러면 10억까지 받을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 같이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받을 거고 나머지가 세금인데 그래도 세부담이 많이 나오는 근데 거죠. 앞서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된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구해야 되는데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 배우자 상속분까지 최대로 받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한 채인 경우에 네네. 30억이 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세부담이 나올 수도 있죠. 세부담이 나온다는 말씀. 30억까지여도. 네. 왜냐하면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한도가 30억이지. 네. 그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파트를 샀는데요. 네. 양도소득세인가? 네. 샀는데 네. 이제 팔라 그랬는데, 네네.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알았더니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그래서 네네. 세금을 안 내게 됐어요. 아, 네네. 그거는 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아파트를 언제 매입하신 거죠? 한 2년 됐어요. 아, 2년 넘으셨나요? 예. 그리고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은 없으시고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요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주택 한 채인 경우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은 서울은 거주 요건이 있는데 지방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하셨으면은 요건 비과세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네. 뭐더라? 네. 아버지 집이 네. 아닐 때 그러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네. 살거든요. 아, 부모님 집에서 사시고 예. 그리고 다른데 아파트를 샀다가 네. 예, 파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사시면은 그 합가를 하신 건가요, 중간에?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살았다가 예. 예. 그럼 동일세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문제는 좀 전에는 그냥 1세대 1주택이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이게 그 부모님하고도 동일세대입니다. 그러면 2주택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러게, 그게 네. 복잡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세대 기준으로 부모님 소유 주택 하나, 동일 세대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파트 매입한 거 하나 있고, 그러면 2주택입니다. 2주택인데, 네. 문제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이제 비과세 제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사 가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파트 사고 나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예.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3년 내 예.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근데 네. 같이 동일 세대여도 네네. 미성년자가 아니면 네. 구입 명의를 아파트 네네. 명의를 갖게 되면 그래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네, 건가요? 이제 생활을 별도로 한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거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양도하시기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셔야지 양도 주소를 예, 이전해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다른 지역으로? 네. 형식적으로만 주소 이전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렇지. 주소가 이전돼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생활을 영위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요. 또 법인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세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상속세 납세 절차는 돌아가신 날 사망 개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신고하고 상속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속이 형제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6개월 안에 네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가 가니 그렇습니다. 내가 가니 네, 내가 네. 더 맡긴다. 네네. 법적으로 네. 소송도 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네. 신고하고 납부는 하셔야 되고. 누가 하든지. 네네. 6개월 안에.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상속세는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형제들끼리 나중에 나눠지면은 이제 어떻게 부담할지는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든 그렇게 네. 해서 일단은 6개월 내에는 신고 납부를 하셔야 그러면은 됩니다. 상속세 납부한 사람이 네. 다 상속할 수는 없는 거죠. 세금을 네네, 납부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네네, 네. 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한 게 아니고요. 땅이 네 빌지가 있는데 애들을 한 가닥씩 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살아서 주는 거하고 사망되어서 주는 거하고 어떻게 법이 다른가요? 상속세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생전에 주신다 그러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예? 생전에 이제 그냥 자녀분들한테 선생님 물려주시면 라디오 틀어놓으셨죠? 예.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땅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라고 좀 물어오셨습니다. 네네 사전에 생전에 주시면은 증여가 되는 거고요. 증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는 이제 각 받으시는 분들 자녀분들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성년이면은 5천만 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1억까지는 10%, 1억 초과해서 5억
가족이면은 20%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한 4, 5천만 원 되면 어떻게 네. 돼요?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이내라 그러면은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증여세가 안 네, 나온다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 이제 각각 5천만 원씩 그러니까 형제분 그 받으시는 분들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네. 600평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저기 10만 원 받아야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6천만 원 받아도 저게 세금이 나와요? 예, 6천만 원이라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그 1,000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네. 10%에서 1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유, 그거 네. 많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뭐 네.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도 안 주려고 생각해. 아, 네네. 그래서 이 공시가로 평가가 되면 이제 얼마가 될지는 좀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배우자가 계시면은 그 10억까지 세금이 안 나오고요. 배우자가 없으면은 한 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상속 받는 게 내 오지간에 살아있으면 네.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요. 네. 그 이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은 10억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 뭐 자녀분들만 있다 그러면 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이런데 내가 사망되고 이제 우리 네. 안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오지간에 네.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네. 상속세는 안 나온다고요. 네네. 10억까지 10억까지 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10억까지. 10억이 네. 넘으면 나오고요. 네. 아니 뭐 물밭에 살아요. 네네. 네. 한 600평씩 네. 그냥 적어드는데 네. 10만 원도 안 가요. 거기 아, 값이. 네네. 네. 그 해명서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상속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나 죽은다면 저거 해야 되겠네.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아, 그러면 네. 공시지가로 네. 기준을 삼습니까? 이제 시가로 보통 기준을 예, 삼습니까? 상속 지금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네.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네. 이 시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 이제 제3자끼리 공시지가. 거래하면은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상속 증여도 원래는 시가 우선인데 네. 시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실거래가가 적용되는데 아, 아파트는 실거래가. 예, 땅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땅의 위치나 용도나 뭐 이것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은 그 시가로 삼을 만한 그 네. 이제 그 증여나 상속은 그 근래에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되는데요. 인근 네. 주변에. 예. 네, 근데 그런데- 만약에 가업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네. 이게 뭐 네. 물론 가업인 경우에는 어떤 네. 뭐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네. 대장간을 한다든가 아주 네. 특수 네네. 업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만약에 상속하는데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 물적 공제 중에 예. 그래서 가업 이제 요건들이 필요한데 보통 한 10년 이상 영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대표로 일정 기간 근무를 했어야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요건이 되면은 최소 200억에서 500억까지 아, 네. 가업은 네, 상속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업은 공제가 많이 된다고 가업 자산에 볼 수가 대해서는요.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과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